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최근에 시장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순환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가는 업종이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주가 급락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좀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래간만이시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가 뵌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대면한 적은 없었죠. 왔다 근데 갔다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는 본 적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같은 예. 사무실에는 아주 오래전에. 예, 아주 오래전에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시장 관련된 얘기를 네. 들어볼 텐데요. 요즘 제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ETF에 있잖아요. 네. 야, 역시 S&P 500이 최고지. S&P 500이 S&P 500으로 가야 돼. 또는 에이, 그래도 한국을 믿어봐야 돼. 네. 타이거 200으로 가야 돼. 네.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국면이고요. 네. 제가 대신증권 지점 세미나 갈 때도 올해는 한국 증시가 네.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증시 계속적으로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23년, 24년 계속적으로 부진했었던 데 따른 반작용이 있을 거고. 기저효과? 네, 기저효과도 네. 있고 또 하나는 코스피가 3,200으로 왔는데 PER은 여전히 10.7배, 11배가 네. 안 되고 있고 네. 선행 PBR은 1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휴. 그리고 또 정책 드라이브도 최근에는 세제 기분 때문에 좀 출렁이긴 했지만 많이 희석됐죠. 예, 근데 저희가 좀 기대하는 것은 이제 3분기 지나면서 4분기부터는 이제 산업 정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업종들이 많아져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결론부터 들어봤고요. 일단 미국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7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아직 CPI 나오진 않았지만 네. CPI가 좀 높게 나온다면 네.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향후에 한 번 더 할까요? 저희는 연간 전망, 아니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작년요? 네, 작년 금리나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3월달에 그러니까 작년 3월 FMC에서는 3번 금리 난다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6월달에는 한 번 금리 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선 작년에도 8월 달에 고용 쇼크가 있었거든요. 네. 기억해 보시면 샴스룰이라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었죠. 샴의 법칙. 네. 예,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가 금리 인하를 9월 FMC에서는 50bp를 내려버리고 네. 11월, 12월 금리 인하를 하면서 100bp를 내려버렸죠. 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9월 F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네.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은 요 밑에 보시면은 이때 7월 30일, 31일이 FMC 직후예요. 그때는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62%가 됐다가 네. 고용 지표 하나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죠. 아 근데 또 잠정치랑 추정치랑 네. 확정치가 너무 갭이 컸어요. 맞아요. 그게 네. 너무 커가지고 네.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했죠.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7월 FMC를 확인하고서는 금리는 많이 못하겠다. 네. 그래서 원래 3번 전망을 했던 걸 2번으로 줄였는데 네. 고용지표 보고는 그때 안 내시면 할걸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3번 금리 인하 확률도 46.7, 두 번도 42.3. 그러니까 두세 번은 금리 인하 한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서 네. 저희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네. 금리 인하 3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이런 상황들이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를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쇼크, 네. 고용 지표가 너무 쇼크로 나왔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발표됐던 게 25만 8천 명이 사라졌고.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발표된 7월 수치도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7만 명대로 나왔고. 근데 또 실제로 확정치 나오면 더 또 깎일 바뀔 수도 더 있죠. 깎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월, 3월 달에 도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해고당했거든요. 이게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경제가 고용 때문에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건가? 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해고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퇴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계절적인 영향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도입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좀 반영되고 있어서 네. 아마 8월, 9월 지표까지도 좀 많이 부진할 수 있다 네.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금리 인하율 지금 80%고 3번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8월, 9월 달에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 이후 9월 17일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좀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수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변수는 네. 이제 CPI랑 PPI가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네. 아직 이제 나오기 직전인데 네. 한번 7월 CPI랑 PPI를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9월 FMC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좀 시장이 좋아진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까지는 좀 불안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시장은 선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2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네. 자 그러면은 더 완화적으로 가려면 금리 인하를 4번, 5번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건 쉽지 않죠. 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상승했던 것들을 보면은 배드 이스 굿, 굿 이스 굿이었어요. 네, 맞아요. 경제표가 잘 나오면 와 경제 괜찮다. 경제표 못 나오면 와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올랐는데 야, 금리 인하 하면 역시 기술주가 최고야.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반대 방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배드 이스 배드, 굿 이스 배드 국면이 한 8, 9월 달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던 거는 뭐 최근 금리 인하 기대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보면은 그 지난주 고용 쇼크 있기 전에 보면은 매파적인 FMC에도 증시는 하락했고 네. 고용 쇼크에도 증시가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지표 부진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4번, 5번 갈 수 없다 보니까 경기가 불안하다. 네.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 2번, 3번 못 하는 거 아니야?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8월, 9월 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PI가 좀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월 예상치는 전월 대비 예상은 0.2 그리고 코어는 0.3. 근데 문제는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가 2.8, 3으로 올라가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아, 드디어 관세 영향을 받는가요? 네,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추세적으로 물가가 오르진 않겠는데 일단은 CPI 반등 상품 물가들이 좀 올라오면서 좀 관세가 반영되는 것들은 좀 시장이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곤 있어요. 방향성 자체도 우하향인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물가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물가 상승 국면은 아니겠지만 7월, 8월 물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좀 반등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다음날 발표되는 PPI인데요. PPI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둔화됐었거든요. 네. 방향성 자체가 코어 PPI를 보면은 3월 달에 3.9였던 게 지난달에는 2.6까지 떨어져서 관세형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좀 올라오는 그림. 특히 여기 보시면은 상품 물가가 5월, 6월 달 상품 PPI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또한 관세 영향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세로 인한 물가는 좀 불안정하는 흐름이라서 저희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3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그동안 반등을 이끌었던 역사적 고점을 향하는 미국 증시 코스피 3,200선 돌파를 조금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매 판매인데요. 소비 지표도 2달 연속 플러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반등한 데에 따른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비는 괜찮고 물가는 반등하고 그렇게 되면 고용은 쇼크인데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통화정책 컨센서스를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네. 7월까지는 오케이.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그쵸.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8월 CPI나 8월 PPI는 맞아요.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상품 물가는 올라오긴 하는데 네. 서비스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서비스 있어요. 물가. 그리고 고용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고용이 괜찮으면 물가가 오른 것만큼 이 연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갈 수 있겠죠. 제 연봉은 안 오르는데. 저도 안 오릅니다. 네. 근데 고용이 악화되면 네. 월급이라든지 그런 임금이 안 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품 물가가 올랐을 때 뭘 줄이냐는 거죠. 내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상품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서비스를 줄이겠죠. 네. 네. 영화관 덜 네. 가고 병원 덜 가고 네. 여행 덜 가고 네. 그래서 저희는 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초기 관세가 부과되는 초기 국면에서의 물가 반등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금리 인하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 교란 요인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9월 FMC 9월 17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 8월 달에 이제 잭슨 미팅에서 네. 여기서 주제가 또 고용시장, 노동시장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노동시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물가 파급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짚어주는지에 따라서 아마 8월 말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금리 나가면서 열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펼치게 된다면 그쯤부터 저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네. 하면은 좀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9월 FMC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